오늘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먼저 문자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원전선 도착해 있고요. 매수가는 3,16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시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엮였습니다. 섹터 자체에 대한 이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꽤나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3.91% 내려오면서 지금 3,070원짜리에 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꽤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대원전선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정치 테마 엮여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조정 주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원전선을 좀 따로 보자. 그러니까 정치 테마나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거래 대금이 없고 부진하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치 테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이런 주가가 요동치는 게 사실은 거래 대금이 많이 없어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길게 볼 필요를 또 찾아볼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저는 그렇게까지 막 나쁜 종목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로 엮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국 전력청에 대해서도 이제 전선 테스트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참여가 된다면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기대감도 엿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AI 급성장 그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업사이클로 탈 수 있을 기대감에 타려면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좀 기대감이 작용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AI 급성장 그리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노후 전략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면서 이런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신규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뭐 아무래도 뭐 대원전선이 이전부터 사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꽤나 많이 고심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이런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대감 뭐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고 국내에서 수익이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13억이었던 영업이익이 13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차트예요. 그래서 이전으로 봤을 때도 사실 2022년 그리고 2023년으로 갔을 때도 그 이후의 시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업 분석으로 가서 2022년을 봤으면 2023년 그리고 4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되고 전력 수요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따라붙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기업 분석으로 가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분기에 53억 그 다음에 연간으로 딱 끝나고 내년으로 갔을 때 실적이 잘 찍혀준다면은 저는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와 많거나 지금 영업이익이 131억이잖아요. 이것보다 많거나 비슷하면은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업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보율도 얼마냐? 사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유보율은 다소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죠. 이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도 사실 지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은 2020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지지부진하고 어땠습니까? 저점을 찍고 우상향 패턴으로 갔었죠. 저는 이게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갑자기 안정성 지표에서 유동 비율이 늘어난 것도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유보율이 좀 낮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뒤집어졌으니까 어디서 유동 비율이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BPS 대비 PBR이 0.8배에 거래되고 있고 청산가치 또한 1,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차트로 다시 가봤을 때 우리가 대원전선을 보자면은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이런 사업 영위권에서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알맞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3,16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저점 찍었던 2,550원 구간에서 이 부분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대금이 너무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의 요동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수주 가능성, 기대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시작해서 마이너스 4.7%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본다기보다는 이 우리나라 내부 이슈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길게 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3,400원 부근에서는 시세 차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35원으로 지금은 3,08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밑에 하방 구간에서 뭐 2,5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3,400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대원전선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3,400원 부근에서 매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급성장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해지고 있죠. 또 여기에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설명 주셨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하단에 2,500원 이탈만 안 하면 챙겨가 보시고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목표가 3,4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400원에서는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삼성전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2,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십니다. 사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점자, 10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삼성전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5만 4천 원짜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의 흐름이 답답하다 보니까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그래도 삼전은 삼전이니만큼 가져가긴 할 텐데 이 종목이 과연 언제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일단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간다고 봐요. 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업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애뉴얼입니다. 자, 2021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오늘 좋습니다. 자, 2021년, 22년, 23년 그리고 컨센서스에는 이번 연도 2024년으로 찍혀 있죠. 그러니까 2021년에는 삼성전자 사실 정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은 왜요? 삼성전자는 원래 자기 이름대로 찾아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2021년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니까 2021년 다음 연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22년부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종합 차트로 가봤을 때도 사실 주봉으로 다시 한번 가봤을 때 2021년 자 기업 분석 이때부터 시점으로 저점을 43,000원, 5만 원, 52,000원, 56,000원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43,000원, 5만 원, 52,000원을 봤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도 저점에서 43,000원을 찍어보고 43,000원을 찍어보고 52,000원을 찍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52,000원 다음에 5만 원, 56,000원이었죠. 그러면은 52,000원하고 56,000원은 대략 비슷하니까 56,000원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1년 그리고 22년, 23년, 24년 갈 때 이 부분 시점으로 봤을 때도 2020년 그리고 21년 출발했을 때 항상 늘 BPS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분기 실적 컨센서스에서도 이번 연도에서도 BPS대로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21년으로 봤을 때도 43,000원이었잖아요. BPS 원래 삼성전자 이름 43,000원 주고 96,000원까지 가고 그때 PBR이 몇 배였냐면은 1.08배였습니다. 그럼 1.08배까지 보는 거죠, 우리가. 그 1.08배, 9만 원에서 89,000원에서 95,000원 사이 거기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매도. 그 다음 연도는 얼마였죠? 52,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저점, 저가 51,800원. 이 부분에서 똑같이 PBR은 얼마였죠? 1.09배. 1.09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고점 대비 1.09배는 살짝 낮지만 78,000원 매도하고 그 다음 이번 연도는 얼마죠? 56,000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56,000원이 원래 자기 이름이고 삼성전자를 파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매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49,900원까지 찍고 나서 54,200원으로 갔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뭐 7월, 8월 그리고 9월, 10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딱 이 부분이에요. 6만 전자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7만 전자인데 뭐 9월 2일 달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8월 5일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저는 계속해서 아직 덜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BPS대로 원래 자기 힘대로 5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54,000원하고 56,000원 사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슈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씩 파헤쳐 보자면은 어쨌든 52,000원 구간에서 53,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 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000원 부근에 와닿았을 때 반등을 주는 그런 시장이고 있고 지금 뭐 저점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물량을 엔비디아한테 뭐 다 이제 사갔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SK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가능성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상 AI 가속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가속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HBM4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사실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PC나 모바일 쪽에서 그런 재고가 많이 남아주니까 이런 하향치가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도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하향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주당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반등이 어느 정도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10만 전자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실적 그리고 하향 조정 가능성을 감안해서 BPS도 지지를 해준다면은 업사이클 들어가기에는 여유를 가지고 저점 구간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6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든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든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신다면 10만 전자가 왔을 때 매도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비중이 20%신데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진행해 주셔서 6만 원에서 6만 원 초반 아니면 5만 원대까지 진입을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6만 원 초반까지 그리고 5만 원 뭐 후반 아니면 이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줬을 때 62,000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까지 왔으면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6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 주셔서 매도를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내년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AI 가속기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전자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여름쯤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눌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내년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상승에 대한 업사이클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만 전자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홀딩할 가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은 지겨우시다, 조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옮겨보고 싶으시다면 추가 매수로 6만 원 초반으로 단가 맞추신 후에 6만 2천 원 선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여력이 있고 충분히 끌어볼 수 있다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내년 또 내후년까지 10만 전자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신세계 IN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3,83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가 어제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났다는 뉴스들 전해지면서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15,000원짜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아무래도 이 재료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느 선에서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때는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 지금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가격이 있잖아요. 차트를 먼저 같이 보시면은 지금 56,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상 이때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초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승률 대비 이번 연도 2024년 2월 달의 가격이 지금에서 다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정영진 회장님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은 이 시점에서도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 가격을 형성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일단 신세계 INC가 IT 쪽 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신세계 그룹의 IT 쪽 자회사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점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도 기존의 과거로 가서 2021년 측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실 이때 차트로 보자면 굉장히 크게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자, 이때는 왜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그랬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는 저때로 보자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의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신세계 INC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라는 말이 나오기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예, 우상했어요. 이게 사실 반등을 주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 반등을 주는 시점도 곧 이전 반등을 줬던 시점보다는 뚫어줬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2023년 3월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2023년 3월쯤에도 사실상 기존의 고점 반등을 줬던 고점 대비 뚫었다고 한들 그거를 얼마 가지 않고 다시 하락 추세에 돌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대까지 이제 내려갔고 9,000원대를 저점으로 찍고 8,000원대를 저점으로 찍었다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가 상승이 됐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장이 이 전기차, 그러니까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올라와줬을 때도 이 종목이 반등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세게 주진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배당도 살짝 저는 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3%거든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배당률 수익률이 3%라고 보는 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좀 높아진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PBR은 저평가예요. PBR은 0.49배로 저평가긴 하지만 지금 전기차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말하는 뭐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 대원전선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원전선도 앞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취약했을 때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면 이런 이제 트럼프와의 면담,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와에 대한 면담이 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긴 하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분봉 봤을 때도 저는 지금도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이슈로 작용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100원 정도의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시면 절반 정도는 이 자리에서 16,100원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좀 관망하면서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때 당시에 신세계 IC를 또 나머지를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설명 주셨고요. 이 종목 지금 타이밍 이용해서 수익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6,100원 자리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S&T 에너지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4,500원 그리고 비중은 5%시네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0.21% 밀려나면서 23,40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죠. 미국 기업과 공급 계약 맺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잘 갔었는데 오늘은 약간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장 초반에는 반짝 또 올랐었는데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S&T 에너지로 본다면은 제가 이전에 종목 제시를 해드렸을 때 크게 좀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이 주식 시장에서 저는 국내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미래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미래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근데 저는 S&T 에너지는 충분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작용할 수 있고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군들로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로 보자면은 트럼프가 이슈로 보자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산업이나 아니면 가스, 셰일가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이거를 S&T 에너지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의 베크텔 에너지하고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이게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28%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예요. 이게 사실 지금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도 이전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카타르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수혜를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급증하는 AI 그리고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이런 것도 이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도 충분하게 작용을 했고 사실 저는 LNG 수요가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망세 그리고 성장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2024년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이 S&T 에너지가 6천억 원의 이제 수주를 확보를 했다는 건 S&T 에너지의 창립 이래 최초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도 신규 수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실적입니다.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컨센서스는 미리 나와줬어요. 244억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규 상장, IPO 특례 상장 그런 거 말고 이런 좋은 종목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BPS가 14,000원이잖아요. PBR은 1.58배예요. 물론 전년 대비 컨센서스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 주가도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24,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도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 비중이 있으니까 아싸리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냐? 아닙니다. 저는 다음 주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음에 열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갈매기 2.0이 좀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이 시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명목을 제시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를 봐야 될 게 아니라 과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과거로 보자면은 자 이날에도 뭐가 있었죠? 매수 신호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양양양양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양양양 나오고 양음양양 나오고 양혜원 아나운서님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오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매기 2.0 이거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양양양양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올 그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정해야 될 게 라인 설정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전 종가로 봐야 된다. 이전 종가로 안 보면은 그 사람은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음봉으로 나왔을 때 그게 3개 이상 나와졌을 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장이 열릴 때 1차, 2차적인 두 번을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음봉이 나왔을 때 두 번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관망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보시면서 음봉 시에 2번 정도 나누어서 추가 매수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주셨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비중은 35%시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56% 밀려나면서 지금 9,450원 자리에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꽤나 뒤에 있습니다. 아마 1년 이상 정말 긴 기간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딱히 특별한 뉴스가 전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선 우선은 기다려보는 게 답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조 5천억 원의 이제 적자를 3천억으로 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컨센서스에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도 많이 눌리고 있는 것도 이 종목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3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뭐 흑자 전환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실적 개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선택지로는 나빠 보이진 않겠으나 굳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좀 애매한 실적 개선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이것도 좀 애매하게 보고 있고, 개선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예, 지금 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성이 있는 종목도 맞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종목도 맞긴 한데, 내년 1분기에서는 다시 영업 적자가 전환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내년으로는 사실 영업 적자에 대한 적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적자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7,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하반기 계절성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반등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기업 분석에서 지금 시점으로 3,500억의 적자를 좀 더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지금 비중 35%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000원 구간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12,000원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또 제가 나가는 추천픽이나 아니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활용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이 또 메꿔가지고 다시 이제 LG 디스플레이 나머지 이제 비중 남은 거는 좀 기다려 보면서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또 눌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면서 12,000원 부근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는 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적자를 더 줄여야만 주가가 조금이나마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2,000원 구간에서는 비중 조금은 줄여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 전문가님 공략주들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으로 수익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